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콘텐츠는 파두의 2023년도 4분기 실적을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파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찬티이신 분들은 이제 너무 4분기 실적을 또 좋게 예상하시고, 또 반대로 파도에 관해서 안티인 분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4분기 실적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최근에 우리가 핫한 뭐 AI라든지 아니면 챗GPT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챗GPT에게 2023년도 4분기 파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번 체크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2023년도 4분기 파도 실적에 관해서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제가 챗GPT, 저는 구글의 바드를 사용할 겁니다. 관해서 이제 파도 4분기 실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 4분기 실적 예상하는, 파도의 실적을 예상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도에 관해서 좀 긍정적이신 분들은 4분기 실적을 조금 높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파도를 안 좋아하시는 이제 안티분들 같은 경우는 파도 실적을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낮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티들은 좋게, 안티들은 안 좋게 4분기 실적을 예상하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정. 그럼 우리는 항상 투자를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감정을 빼고 객관적인 친구한테 물어보자. 그럼 가장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건 누굴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챗GPT밖에 없어요. 네. AI밖에 없단 말이에요. AI가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 없는 친구한테 2023년도 4분기 파도 실적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할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파도의 제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4분기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샤머니즘적인 방법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데 뭐 좋니 나쁘니 예상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4분기 실적을, 매출액을 이제 파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00억대를 예상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솔직히 1000억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바드가 제대로 대답을 하는 친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맞죠? 우리가 파두에 관해서 물어볼 거니까 한번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는 뭐 하는 회사야? 투자해도 괜찮니? 과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글 바드가 제일 똑똑하고 답변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드를 좀 이용합니다. 자, 파도에 관해서 나와 있죠. 2015년도에 설립된 반도체고, 뭐 SSD 컨트롤러 주로 하고 있고, 뭐 기술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상장 이슈도 나와 있고, 실적 안 좋은 것도 나와 있고, 파도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 친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맞죠? 결론적으로는 파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과 투자 위험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한 번 더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파두의 2023년도 3년 2분기 실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과연 5천 몇백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백만 원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 네, 2023년 2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5,9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 손실 뭐 쭉 나와 있다, 맞죠? 대답 잘했네요. 맞죠? 고객 발주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파도 측은 설명했습니다. 라고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은 한번 검색해 볼게요. 3분기 실적도 과연 잘 맞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매출액 3억 2100만원에서 정확하게 맞췄죠. 그리고 그 이유 간에 갖고도 쭉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공시에 나오지도 않았고 시장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예측과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썰들이 난무하는 4분기 파도 실적에 관해 갖고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의 2023년 4분기 매출은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4분기 매출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두의 2023년도 4분기 매출액은 3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파두가 상장 당시 제시한 4분기 매출 전망치인 4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40억 원에 미치지 34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네, 34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럼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올까요? 자, 2023년도 4분기 매출은 2024년도 1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25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얘가 그렇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두의 4분기 매출이 약 4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네, 전체 2023년도 전체 매출은 약 220억 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추정 매출액 2,426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얘네가 상장할 때. 자, 저는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얼마를 예상했냐면 곤돌이의 예상은 100억 원대? 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 아까 34억 원도 있었고 40억 원, 그러니까 얘가 발표되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금융업계에서 예상치 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이 사실 이제 실적이 이제 12월 다 끝난 시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40억 원이 금융업계에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2월 끝났으니까 34억 원으로 발표를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럼 얼추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두 개 금액이. 그리고 생각보다 이 34억 원이라는 게 너무 조금 디테일한 숫자다 보니까 그러면 바드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 그러면 지금 파두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파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파두가 최근에 여러분들 저도 파두를 들고 있지만 차트를 보면 이때 급락하고 나서 파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파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파두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 4분기는 실적이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예상치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파두 같은 경우가 3분기가 그 실적이 얼마였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3억 원대였죠? 네. 사실 순간 몰랐어요. 네. 3억 원대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40억 원이 찍힌다 치면, 아니면 뭐 34억 원이 찍힌다로 치면 한 어떻습니까? 1000%? 1000% 조금 110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럼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 전분기 대비 뭐 증가 뭐 이렇게 뜰 거잖아요. 매출.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딱 실적 발표가 떴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주가는 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년에 근데 파두가 34억 원이래요. 아니면 뭐 40억 원이래요. 매출 1000% 증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나요? 뭐 이 퍼센트 증가로 치면 잘 나온 것 같다 맞죠? 근데 이거 금액적으로 보면 좀 어떤가요? 저는 한 100억 원대는 예상한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무 근거는 없어요. 제가 100억 원대 예상하는 거는 그냥 제 느낌적으로 100억 원대는 예상했는데 34억이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나. 그러니까 1000% 증가 이런 거 수치 증가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또 막상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 실적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심리가 겹친단 말이에요. 결국 투자는 결국 주가는 투심이에요. 투심. 즉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를 우리가 잘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좋게 해석하거나 하면 야 매출 생각보다 요게 증가하겠죠. 1000% 증가한 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 맞잖아요. 1000% 증가에 초점을 맞출 거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40억 원이 매출이 크지 않다 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건 거예요. 근데 보면 요렇게 나오고 나서 결국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진짜 이게 40억 원으로 발표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 전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아무래도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뭐 얘네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는 요 저항대까지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거든요. 기대감으로. 근데 얘가 실적이 진짜 40억 원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진짜 변동성이 엄청 크겠다 맞죠? 진짜 좋게 해석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저항대니까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질 수도 있는 영역인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40억 원이라고 실적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보다 매출이 안 높다라고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쭉 빠질 거잖아요. 빠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지고 나면 항상 맨날 여러분들 시나리오 있잖아요. 뭐다? 맨날 하잖아요 이거. 이제 악재 소멸. 이제 23년도 4분기 제일 큰 악재였는데 이게 끝났다. 그러면서 24년도부터 어차피 실적 나온다. 파두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 어차피 24년, 25년 실적으로 기업이 상장을 한 관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꼬리 달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다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결국 이것도 홀짝이에요. 홀짝.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 공시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좋게 판단하면 이 퍼센트에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해서 밑꼬리 달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할 거고 아니면 진짜 생각보다 야 40억 원이 이게
말이냐,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제 이 생각 들면 매출 크지 않다라고 치면 실망 매물이 나와서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락의 그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아니면 위로 상승했다가 꼬리 달면서 악성 매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사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 발표 전에 있잖아요. 실적 발표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반 정도는 매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실적 발표 전에 반 정도는 매도할 거예요. 익절. 지금 아직 수익 구간이거든요. 익절. 그러니까 반매도를 할 거예요. 반매도. 그래서 조금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밑에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반매도한 예수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이 공시를 좋게 봐서 파도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면 그래도 반은 남겨놨으니까 반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반은 내가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전에 반 정도는 저는 매도를 해서 조금 편하게 4분기 실적을 좀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흐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좀 가지는지를 또 보고 좀 트레이딩 관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파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24년도 좀 기대할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파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뭐 이 실적 제가 봤을 때 40억 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근데 진짜 전 이것도 좀 기대가 돼요. 진짜 바드의 이 예측 실적이 맞는지 34억에서 40억 원 이게 진짜 발표 전에도 검색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사실 2024년도 뭐 그 실적 그 발표 했었을 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부분. 근데 진짜 맞췄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진짜 그러면 사실 주식 유튜브고 뭐 공부할 필요 없어. AI한테 다 물어보면 되겠죠. 사실. 네. 그만큼 세상이 참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반도체 부분도 많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반도체 그 업황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자, 이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챗GPT 네, 바드한테 2023년도 4분기 파도 실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억 원대 예상했는데 이제 실제로 답변은 한 34억에서 4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파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잘 참고해서 사실 이거 그 어디서도 발표한 영역이 아니니까 물론 조금은 이제 이거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4분기 실적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수치는 낮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이거 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크게 깊게 분석하는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발빠르게 가장 객관적으로 한번 4분기 실적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 실적 발표 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적 발표 전까지 스물스물 찔끔찔끔 올라갈 거니까 반 정도는 매도하고 나머지 반은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조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2023년도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